자,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실은 우리가 이 책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학하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의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자, 여기 수학하에 있는 내용과 확률 통계가 같은 한 책이 있었는데 요 교과서의 분량을 조금 줄이려는 목적으로 1학년 과정으로 좀 떼서 첫 단원만 떼서 1학년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 2학년들도 있고 3학년들도 있는데 뭐 2학년들이야 이제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뭐 기억이 나가겠지만 이제 3학년들은 이제 한 1년쯤 됐죠. 다 까먹었죠. 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한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있었는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크게 나누시면 여기 확률과 통계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이미 1학년 때 시작을 했고 역시 이 책에도 시작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익숙한 패턴이죠.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하고 난 뒤에 이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는 통계적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확률이랑 통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크게 나누면 자, 이 경우의 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확률을 계산하려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거고 그 계산된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적 작업을 할 거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큰 흐름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책은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책은 뒤로 갈수록 이론이 좀 고급적으로 나오시고 뭐 내용도 중첩이 되고 해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맨 앞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죠? 어디가 제일 어려웠냐면은 뭐 순열조합 이건 어차피 패턴이니까 그죠?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은 요 경우의 수 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소단원으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인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카운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즉 카운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핵심입니다. 카운팅. 그죠? 케이스를 나누어 가지고 이럴 때는 몇 가지, 이럴 때는 몇 가지. 근데 이런 걸 할 때 조금 너무 어, 이게 이 작업이 그렇게 심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테크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 자, 여기 순열이라는 패턴인 경우에 이런 식을 계산하는 방법, 조합, 그렇죠?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입니다. 여기서 순열은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PR 이거는 잊으십시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순열은 나열하는 팩토리얼인 겁니다. 순열은 팩토리얼입니다. 조합은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 즉 여기는 여기 순열 단원에서는 우리는 M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조합 단원에서는 NCR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자 우리 잊으신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어떤 계산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팩토리얼 중에서도 조금 다양한 팩토리얼을 살펴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원순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복 순열 다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쨌든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나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컨비네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중복조합, 컨비네이션의 확장입니다. 그냥 이름만 한번 익혀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실제로는 경우의 수 단원이라기보다는 요 챕터는 다항식과 관련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는 경우의 수에 나와 있는 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전개할 수 있느냐, 여기는 다항식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다항식.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카운팅과는 좀 크게 곁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항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요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있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는 다항식, 다항식의 전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가 끝이 나면 자, 확률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률은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확률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크게 뭐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 됐습니까? 이게 또 좀 재밌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률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그 확률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적 작업을 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자, 확률 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 뭐 기대값 이런 것도 계산하게 될 거고 기대값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들어봤죠? 그게 통계입니다. 딱 요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있습니까? 뭐 이항 분포니 정규 분포니 대표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분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원으로 어떤 예측을 해보는 통계적 추정 단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는 우리가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앞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나는 확률과 통계, 즉 줄여서 확통이라 그러죠. 확통의 소질이 없나 봐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뒤로 갈수록 쉬워지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에 좀 고생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들을 카운팅하기 이전에 자, 이거부터 먼저 세팅을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은 자, 계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산에 대한 약속. 계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보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에 첫 번째로 자,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n 있고 n 곱하기 여기다 1을 뺍니다. n 빼기 1 곱하기 또 1을 뺍니다. n 빼기 2 자, n이 자연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계산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표기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n 하시고 느낌표.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얘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의미 부여는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계산 자체를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1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2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친구를 자, 이런 계산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표기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떤 계산에 대한 약속된 표기를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3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어떤 계산을 하겠다는 소린 건가요?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5 팩토리얼이라는 이런 표기가 있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이제 최근에 시험 본 친구들은 이거 뭐 나열 뭐 이런 거 지금 바로 매칭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면은 요 팩토리얼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아주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요런 계산을 의미하는 거구나 또는 요렇게 계산된 거를 요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됐습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유연한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계산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 수치들은 안 바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사항으로 암기를 좀 하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이건 어차피 연산이기 때문에 자, 뭘 암기할 거냐면은 자, 팩토리얼의 값에 대해서 조금 암기를 하고 가실 겁니다. 괜찮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1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1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그쵸?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얘는 그냥 1이 되시겠죠? 1 곱하기니까. 맞습니까? 자, 2 팩토리얼은 얼마가 될까요? 2 팩토리얼은. 그죠? 우리가 약속대로 한번 써보시면 2 곱하기 1이니까. 그죠? 얘는 얼마가 된다? 2 팩토리얼은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3 팩토리얼은 얼마가 될까요? 3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은 자, 또 역시 약속에 의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4 팩토리얼은 어떻게 될까요?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을 쓸 때, 자, 요런 테크닉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3 팩토리얼 요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네, 24. 4 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있습니까? 5 팩토리얼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얼마? 4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시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시겠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 곱하기 3 팩토리얼.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신다? 계산을 하시면 네, 120이 되실 거다. 있습니까?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정도까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자주 써야 되니까. 6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시겠다? 6 곱하기 5 팩토리얼. 얼마가 될까요? 720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됐습니까?
0 팩토리얼은 왠지 0일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그냥 약속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 내려놓고 갈 겁니다. 이거 0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있습니까? 애초에 0 팩토리얼은 1로서 약속을 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암기 사항으로, 그렇죠? 이 친구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조금 더 여기 뭐 곱셈도 많을 거고 덧셈도 뭐 그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귀찮은 계산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고 1 팩토리얼 1, 2 팩토리얼 2, 3 팩토리얼 6, 4 팩토리얼 24, 5 팩토리얼 120, 6 팩토리얼 720.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 자, 두 번째 약속은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했던 약속들입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시작은 자연수 n입니다. 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그렇죠? 점점점. 자, 역시 얘랑 비슷한데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서 곱해 나가는데, 얘는 1까지 계속 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빼 나가느냐면은 n-r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숫자가 몇 개가 써져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개, 두 개, 자, 여기는 r-1개. 즉, 지금 몇 개를 곱한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r개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면서 곱하는데 몇 개를 곱한 거다? r개를 곱한 거다. 맞습니까? 요런 약속을 우리는 앞으로 요런 계산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느냐면은 npr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할 거다 이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npr이라는 요런 기호는 무슨 계산을 하라는 거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면서 곱해 나가는데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곱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산에 대한 약속은, 자, 이런 계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런 게 있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자, 이 친구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봅시다. 주의사항. 첫 번째로, 첫 번째, n은 어떤 수만 될까요? n은 자연수만 됩니다. 자연수. 됐습니까? 두 번째는 r은 어떤 수가 될까요? r은 자연수도 되고, 있습니까? 0도 괜찮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np 제로는 약속을 해놓고 갈 거다 이겁니다. 1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여기 계산에 대한 약속에서 0이 보이면 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p0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n과 r이 있는데 누가 항상 더 커야 될까요? 여기는? 그쵸? 여기는 n이 더 크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을 수는 없을까요? 같아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같아진다는 말은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np n이라는 이야기죠. n과 r이 같아지는 경우. 그럼 여기가 n개가 될 거니까 누구랑 같아지는 거죠?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습하는 겸 리마인드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다시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다? n 팩토리얼은 np n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구나.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개만 해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네. 5p 3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누구부터 시작한다? 5부터 시작합니다. 5 곱하기, 됐습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쓰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선생님 여기를 잠깐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이렇게 분수로 만드시고 분모에 1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분자는 뭐가 되신다? 분자는 5 팩토리얼이라는 표기를 쓰실 수 있고 분모는 2 팩토리얼이라는 표기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나왔느냐? 5에서 3을 빼면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5 빼기 3 팩토리얼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10p4로 가볼까요? 10p4는 자, 10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는 거죠. 10, 9, 8, 7인데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뭐를 곱할 거냐? 6 팩토리얼을 똑같이 곱해버리면 그렇죠? 여기가 결론이 뭐가 나오시는 거죠? 분자는 19, 8, 7 거기다 6 팩이니까 10 팩토리얼 분모는 6 팩토리얼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4 팩토리얼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이제 요 계산을 표현하는 또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방법. 그죠?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어 주신 거로 보셔도 된다. n-r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요 p라는 약속된 기호를 잘 안 쓰려고 팩토리얼만 가지고 쓰려고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계산에 대한 약속 두 번째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계산에 대한 약속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어떤 계산이 있냐면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NPR이라는 계산이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이 분모에 있는 이런 계산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NCR이라는 표기를 이용해서 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실제로는 어떤 계산이냐면은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쓰면 얘는 R 팩토리얼이니까 분모에 있는 아이는 R 곱하기 R-1 곱하기 R-2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r개로 곱할 거니까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은 n-2, 점점점 마지막에는 어떤 수가 나온다 그랬죠? m-r 플러스 1. 이러면 r개가 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계산을 C라는 표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NCR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면, 자, 이런 걸 해볼게요. 10C3입니다. 됐습니까? 10C3이라는 표현은 무슨 계산을 하라는 거냐면은, 요거대로 가볼게요. 분모에는 누가 들어간다? 3 팩토리얼. 분자에는 10P3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산을 위해서 써보시면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10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곱해 나가면 되죠. 1씩 빼서 10, 9, 8 됐습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3, 3은 9, 2, 4, 8 하셔서 120 됐습니까? 자, 근데 120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120이라는 숫자를 10C3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얘를 우리가 아까 암기하고 있었던 5팩토리얼이라는 표현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즉 10C3이라는 표현과 5팩토리얼은 같은 표현이라고, 같은 값을 가지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시면 여기에 10C7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10C7은 분모에 누가 들어가셔야 된다? 7팩토리얼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7팩토리얼. 분자에는 10P7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써보시면 분모에는 7, 6, 5, 4, 3, 2, 1, 7팩토리얼. 분자는 10부터 시작해서 7개를 곱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7개 썼으니까 여기 개수는 우리가 카운팅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10부터 1씩 빼나가면서 여기에 매칭되게 쓰시면 됩니다. 10, 9, 8, 7, 6, 5, 4. 그러면 우리가 7개를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있습니까? 여기에 7654, 7654는 약분이 되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걸 봤더니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자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게 얘랑 항상 같게 나오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0C3과 10C7은 항상 같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C 98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계산하려면 여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98 팩토리얼에 분자는 뭘 써야 되는 거죠? 분자는 100P 98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98팩 숫자 98개를 쓰니까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는 여기에서 100시 98이랑 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100시 얼마를 쓰면 되는 거죠? 98이랑 누구랑 더하면 100이 되죠? 그렇죠. 2랑 100시 98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시다 이겁니다. 여기에 2 팩토리얼 분자에는 얼마? 100p2. 근데 익숙해지시면 이제 요걸 안 쓰시고 그냥 요렇게 가셔도 괜찮겠죠? 분모에 얼마? 2니까 2 팩토리얼 2, 1. 분자는 100부터 해서 199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하셔서 50 곱하기 99 산수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NCR과 관련되어 있는 자, 첫 번째 성질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놓고 갈게요. 자, 1번은 자, NCR이랑 누가 항상 같으냐면은 NC N-R이 항상 같습니다. 됐습니까? NCR이랑 NC N-R이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시 예를 들면 여긴 정리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드는 겁니다. NCR은 R 팩토리얼이 분모고 그 다음에 NPR이 분자에 있는 거죠. NPR이 분자에 있습니다. 요거를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겠죠. R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NPR로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NPR을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했냐면은 여기 있죠. 요거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시면 R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곱하기 NPR을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에는 뭘 쓰면 되겠다? 분모에는 N-R 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NCR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는 R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컨비네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성질을 다시 정리하시면 NCR은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시느냐면은 자,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의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성질은 우리가 나중에 이항 정리란 걸 하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증명이 될 거고 일단은 여기는 써놓고 써먹는 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을 더하시면 항상 누가 나오시느냐면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나오십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같고 뒤에가 딱 하나 차이가 날 때 두 개를 더하시면 앞에 똑같은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는 둘 중 큰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파스칼 방정식이라는 이름하에서 공부를 나중에 다시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스칼 방정식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 이름입니다.
파스칼 방정식. 자, 몰라도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그냥 숫자로 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좀 이용을 하셔야지 우리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7C3에다가 더하기 7C4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컨비네이션 이 컨비네이션, 즉 조합이라고 부르신 나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자, 일단 이 컨비네이션 계산을 두 번 하셔가지고 더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두 번 하셔가지고 더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얘를 이 계산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7, 7 똑같으니까 하나 커져야 되겠죠? 8C4를 한 번만 계산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신다? 4, 3, 2, 1. 분자는 8, 7, 6, 5.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름을 다시 말씀해 드리면,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이 친구를 앞으로 우리는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조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PR 역시 얘는 순열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순열. 됐습니까? 근데 M 팩토리얼도 이름 우리말로 하시면 그냥 순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 순열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은 요 팩토리얼을 이야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일반 교과서에서는 순열하면 MPR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순열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MPR은 잘 등장을 안 시킬 거다 이겁니다. 순열이라고 하면 그냥 팩토리얼을 의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열은 팩토리얼과 관련되어 있다. 조합은 컨비네이션과 관련이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팩토리얼과 컨비네이션. 됐습니까? 팩토리얼과 컨비네이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자, 성질,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성질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앞에 0이 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r은 자연수여도 되고, 있습니까? 0이어도 상관없더라. 있습니까?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될까요? 역시 MC0는 얼마라고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1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물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이해는 됩니다. 0 팩토리얼 분의 NP0이니까 0 팩토리얼이 1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죠. NP0도 1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NC0는 1로 약속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여기는 N과 R이 있는데 항상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렇죠. N이 더 크셔야 됩니다. 근데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에는 값이 얼마가 될까? 우리 아까 NPN은 N 팩토리얼이었죠. 그럼 NCN은 뭐가 될까? NCN. 여기서 NCN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n 팩토리얼이고 여기가 npn이 될 거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pn,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ncn은 1이구나. 됐습니까? 이거는 요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1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컨비네이션, 즉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암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외워놓고 가시는 게 조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랑 똑같죠. 12의 제곱은 144. 곱셈을 못해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외워졌고 외우고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13의 제곱은 169. 뭐 이런 것들.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라고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으냐면은 자, 일단은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입니다. 4C입니다. 여러분들 암산해 보십니다. 4C는 얼마가 나오죠? 2143 약분하셔서 그렇죠. 6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5C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하려면 2154 4를 약분하셔서 10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C3은 얼마일까요? 자, 요 성질에 의해서 5C랑 5C3은 같은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 여기 2 붙는 거는 다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자주 나오니까 일단 오늘은 10C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10C는 해볼까요? 얼마요? 2, 1, 19, 10을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그래서 45.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까요? 10C 8은 10C랑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수치로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산에 대한 약속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몇 번까지 있을지. 네. 자, 네 번째는 오케이.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입니다. n 곱하기. 자, 아까는 1을 빼서 n-1이었는데 또 n입니다. n 곱하기. 자, 또 n입니다. n 곱하기. 점점점. 됐습니까? 끝까지 n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n을 몇 번을 곱한 거냐면은 n을 r번을 곱했습니다. 여기에 r번을 곱했습니다. r번 또는 r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계산에 대한 알고 있는 약속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뭐죠? n을 r번 곱했다. 지수 표현이 있는 거죠. n의 r제곱이라는 표현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작게 n을 쓰시고 우리가 원의 넓이 계산할 때 쓰는 파이를 하나 크게 쓰시고 r 똑같이 파이를 읽으시면 됩니다. n 파이 r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 파이 r 괜찮죠? 즉 n 파이 r이라는 계산은 n을 r번을 곱해주세요라는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n을 n부터 시작해서 1씩 안 빼고 똑같은 거를 r번 곱해 나가는 계산을 하세요라는 명령어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결국은 n을 r번 곱했다는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계산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약속 네 번째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뭐라고 써볼까요? 5파이 3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됐습니까? 또는 그냥 바로 5의 세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5의 세제곱 얼마죠? 12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식 안 뺄 거니까. 그렇죠? 2파이 5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2p5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2를 그죠? 물론 지금 얘를 2부터 시작해서 1 빼면 얼마죠? 1이고 1 빼면 0이고 그 다음에 1 빼면 뭐 마이너스 1이고 또 1 빼면 마이너스 2고 요거 다 곱하세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어차피 또 0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얘는 우리가 가능하겠죠. 안 뺄 거니까 2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또는 2의 5제곱 그래서 얼마? 32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성질은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성질을 한번 써보시면 뭐 여기는 뭐 크게 복잡한 성질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n은 무슨 수다? n은 자연수여야 한다. 그 다음에 r은 어떤 수여야 한다? r은 자연수여야 하고 또는 0이 되는 건 어떨까요? 0은 괜찮다.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게 궁금한 거죠. n 파이 0은 얼마가 될까? n 파이 0은 또 1로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 계산에 대한 약속에서 0이 나오시면 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성질은 있습니까? 여기는 n과 r이 있는데 항상 n이 r보다 커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즉 n과 r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있습니까? n과 r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자연수냐 여기 0이 못 온다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같아질 수도 있겠죠. 같아질 수도 있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왕 라임을 좀 맞추는 김에 이 n 파이의 n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n의 n제곱이 되시겠죠.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크게 우리가 등장 안 시킬 겁니다. 이 친구도. 됐습니까? 그냥 요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로 그죠?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에 대한 약속 5번째 마지막입니다. 됐습니까? 자, 5번째는 여기는 자 콤비네이션 계산인데 됐습니까? 콤비네이션 계산인데 n r 플러스 1c r이라는 콤비네이션 계산입니다. 이런 조합입니다. n 빼기 r에다가 1을 더해서 콤비네이션 하기를 r. 자, 요런 계산을 우리는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n h r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했구나. 부호를 잘못 썼습니다. n 더하기 r의 마이너스 1입니다. 있습니까? 즉
두 개를 더해서 1을 뺍니다. 더해서 1을 빼고 얘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잘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에 대한 약속 다섯 번째는 NH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또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름을 요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은 N파이R을 우리 교과서 같은 데는 중복 순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중복 순열. 됐습니까? 그 다음에 NHR을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은 중복 조합이다. 중복 조합. 자, 우리가 중복 순열이니 중복 조합이니 한글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표기를 보면 이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OH3이라는 이런 표기가 보이면 이 값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빨리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합니다. 얼마? 8. 두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1을 빼십니다. 얼마? 7. C3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고 7C3은 계산하실 수 있겠죠? 3, 2, 1, 7, 6, 5.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셔서 35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3H5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8, 1을 뺄 거니까 7, C5. 근데 7C5는 누구를 계산하는 게 편하죠? 7C2를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신다? 얘는 2, 1, 그 다음에 여기는 7, 6. 약분하시면 3이고 여기는 2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 역시 n은 어떤 수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합니다. n의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r은 자연수이거나 또는 0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또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NH0는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얘도 1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성질은 자, 여기도 역시 n과 r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앞에가 작은 게 오셔도 됩니다. 중복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앞에가 더 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n과 r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n과 r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작은 게 앞에 와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n, h, n은 얼마일까요? nhn 해볼까요? 더해서 1을 뺍니다. 2n 마이너스 1c 얼마가 된다? n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랑 또 같은 표현도 있겠죠? 2n 마이너스 1c 누구라고 하셔도 되죠? n 마이너스 1. 왜? 요거 두 개 더하면 2n 마이너스 1이 나오시니까. 됐습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계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5가지를 했죠. n 팩토리얼, 순열, npr, 순열, ncr, 조합, 컨비네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npr, 중복, 순열, 그 다음에 nhr, 중복, 조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시간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미 부여는 차차차차 하게 될 거고 일단은 이런 표현 보이시면 바로바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